절대 한국을 소비하지 마세요. 한국은 혼나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밴 코리아를 지지해주세요. 태국인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한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본인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유키 씨가 겪은 사건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 유키예요. 100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5분만 더 잘래를 외치다 결국 허둥지둥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이었죠.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갈 때쯤 우연히 TV에서 한국 예능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사실 그전에도 여행을 좋아해서 틈틈이 다른 나라들을 다녀왔어요.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중국의 웅장한 만리장성을 올랐을 때 그 끝없이 이어지는 성벽을 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과거로의 여행 같았어요. 필리핀의 아름다운 해변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따스한 햇살.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스노클링하면서 본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러시아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은 또 어떻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어요. 밤에 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때마다 열심히 영상도 찍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 여행의 즐거움과 그 나라들의 매력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반응이 그저 그랬어요. 조회수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댓글도 몇 개 없더라고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영상 편집 기술을 더 배우기도 하고 다른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을 연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콘텐츠에 특별한 그것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중에 찍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영상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백종원님이 다녀가셨다는 맛집을 방문한 영상이 대박이 났죠. 유키씨, 당신의 리뷰 덕분에 우리도 한국 음식이 더 궁금해졌어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구나. 다른 나라들도 좋았지만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시청자들도 그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결국 전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더라고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감정이 한데 뒤섞여 있었달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상 편집은 어렵고 한국어는 더 어렵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 맛있는 음식들, 정겨운 사람들 이 모든 걸 영상에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영상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백종원님의 맛집을 따라가는 시리즈가 인기였어요. 백종원님이 인정한 맛집 과연 그 맛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 제 솔직한 리뷰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나 봐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한 번은 백종원님이 극찬하신 콩국수집을 찾아갔다가 옆 가게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 해프닝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실수해도 귀여워. 라는 댓글에 살짝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채널은 쑥쑥 자라서 어느새 10만, 20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다른 나라 콘텐츠를 올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이었죠.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렇게나 뜨거운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꿈만 같고 새로웠어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날까? 어떤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할까 기대하며 살고 있었죠. 한국이란 나라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 매일 새로운 걸 발견해서 여행하며 돈도 벌고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어서. 그리고 한국이 이런 기회를 준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제 채널은 단순히 한국만 찍는 채널이 아니에요. 세계의 음식을 통해 문화를 소개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행 이야기도 하지만 역시 한국 콘텐츠가 제일 인기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특별하다는 뜻이겠죠. 부모님도 이제는 절 자랑스러워하세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 같이 보신대요. 제 영상 때문에 한국을 더 알게 돼서 기쁘다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걱정 많았어요. 한국 콘텐츠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한국에 자주 오다 보니 아예 원룸을 구해버렸답니다. 이 방이 제 제2의 집이 됐어요. 여기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가끔은 내가 정말 일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맛집 탐방 이후로 의외로 인기 있었던 건 제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한국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는 영상, 시장에서 장 보는 영상. 저에겐 너무 일상적인 일인데 외국 구독자분들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이렇게 재밌어 보여요. 라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판교에서 일하는 개발자였어요. 구독자들이 한국의 IT를 직접 보고 싶다고 엄청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친구에게 같이 출근해보고 싶다고 했고 친구가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죠. 그렇게 찍은 판교 개발자와 함께하는 하루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판교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저를 보고 친구가 쑥스러워하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장면, 오후에 카페에서 회의하는 모습. 이 모든 게 구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판교가 이런 곳이구나. IT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죠. 다른 나라 콘텐츠도 만들어 봤어요. 태국, 베트남 여러 곳을 다녀왔죠. 하지만 왜일까요? 한국 영상만큼 인기가 없더라고요. 조회수도 댓글도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걸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어느새 제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죠. 내가 정말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고 있구나. 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져요라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울의 번화가부터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첨단 기술부터 전통, 문화까지 매번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이걸 꼭 소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 길거리 음식 먹방, 한식 요리 도전.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마다 제가 먼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구독자분들도 유키 덕분에 한국 음식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해주시니 더 힘이 났고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구독자분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유키 힘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이런 말들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메일함이 외국 유튜버들의 협업 제안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엔 정말 놀랐죠.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한국을 너무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래요. 그 중에서 태국의 유명 유튜버 써니의 메일이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써니는 유키씨, 당신의 한국 소개 영상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저도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함께 작업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수락했죠. 우리는 태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문화 체험기라는 주제로 콜라보를 시작했어요. 써니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제가 가이드하면서 설명해주는 형식이었죠. 촬영 당일 정말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우리 둘 다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촬영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어보기, 남산타워에서 자물쇠 걸기, 홍대에서 길거리 음식 먹기. 써니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삼 한국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됐죠. 특히 노래방에서 써니가 BTS를 따라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써니가 갑자기 유키씨, 일본과 태국은 왕실 문화가 있어서 정말 동질감을 느껴요. 우리 둘 다 왕실을 존경하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카메라 앞이라 바로 반박하기도 어려웠죠. 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왕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왕실 문화가 고리타분한 부끄러운 문화라 생각하거든요. 무슨 계급을 나누는 것 같아 싫어하는데 써니가 왕실을 존경한다니 놀랐습니다. 촬영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됐어요. 결국 써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써니, 왕실 문화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왕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나는 정말 불편하다고 얘기했죠. 제 말을 들은 써니는 처음엔 좀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이 경험을 영상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문화적 차이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날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근데 웬걸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댓글창은 너무 재밌어요. 써니와 유키의 케미가 최고예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라는 반응으로 가득 찼어요. 이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두 번째 콜라보를 기획했어요. 이번엔 한국 대 태국 길거리 음식 대결이었죠. 떡볶이 대 팟타이, 붕어빵 대 카논크로. 우리들 다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 결국 승자를 가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재미있었나 봐요. 이 영상도 대박이 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건 일본어 대 태국어 말하기 도전 영상이에요. 서로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웠나 봐요. 특히 제가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려다가 실수로 배고파요라고 말해버린 장면에서는 시청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더라고요. 이 세 편이 콜라보 영상으로 제 채널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구독자 수가 2배로 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시청자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써니와의 우정이에요. 처음엔 그저 콜라보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됐어요.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문화 간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 유튜버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동시에 다른 문화도 배우고 이해하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장밋빛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전 써니가 또 한국에 온다고 해서 공항에 마중 나갔죠.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도착했는데 웬걸 써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가 연착됐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써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키나 입국 거부당했어. 써니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함께 찍을 새 영상을 위해 왔는데 말이에요. 이유를 물어봤지만 써니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써니는 그대로 태국으로 강제 귀국당했어요. 공항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이후로 써니와 연락이 뜸해졌죠. 며칠 뒤 써니의 SNS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벤코리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을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해. 다시는 한국에 가지 마세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문화를 즐기고 사랑했던 써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써니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기대에 부풀어왔다가 입국조차 못하고 돌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을까요? 이 일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입국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혹시 너무 엄격한 건 아닌지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입국 정책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론 써니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둘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 채널 댓글창이 시끄러워졌어요. 유키도 한국을 까야 해. 써니 편을 들어줘.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과 소중한 친구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칠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도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고 말이에요. 결국 써니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입국 정책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설명하고 써니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가 만든 영상들, 그리고 너와 함께 즐겼던 한국에서의 시간들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잖아. 지금은 화가 나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줘. 써니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혹시 우리 우정도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써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유키, 내가 내 편이 아니라니 정말 실망했어. 넌 한국에서 영상이 터졌다고 돈 벌었으니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마음을 넌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진정한 친구라면 나처럼 한국을 싫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써니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써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우정도 중요하지만 제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할 순 없다는 걸요. 이 일을 겪으면서 문화교류의 어려움을 실감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솔직히 말해서 써니와 콜라보를 한 걸 후회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실수였던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써니와 제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낀 건 꽤 오래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써니가 태국 왕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본인이 왕실의 측근이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은근히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엔 그냥 문화 차이려니 했죠. 그리고 써니와 함께 한국 촬영할 때 묵었던 모텔에서 태국인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불법 체류자셨어요. 그때 써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도 모텔 청소라도 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 아주머니한테 일자리 있냐고 물어볼까? 당시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써니의 눈빛이 진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써니, 그건 불법이야. 위험할 수 있어. 그런데 써니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웃어넘기더라고요. 써니의 SNS를 봤는데 더 심하게 벤코리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너무 심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이 왜 태국인의 입국을 깐깐하게 하는지 알아보다가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를 늘렸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대요. 개발도상국 출신들이 많아지면서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 중 절반 이상이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래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간이 길어지고 입국 거부 사례도 늘어났대요. 한국 정부가 선진국 출신들에겐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불법 체류자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출신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국 얘기를 들으니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래요. 상상이 돼요? 10명 중 8명이 불법으로 살고 있다니. 이 때문에 정식으로 비자 받고 들어오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본대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KTA라고 미국의 ESTA 같은 거래요. 무비자 협정은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대요. 정말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사건 사고를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번호판을 단 차를 몰다 잡혔대요.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추방당하겠죠.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더 끔찍한 건 같은 날 태국인끼리 싸워서 한 명이 죽었대요. 공장 숙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범인도 피해자도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일들을 알게 되니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하는지 이해가 가요. 써니의 입국이 거부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태국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써니와 그 청소 아주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이런 생각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네요. 써니와의 콜라보를 후회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넓어진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도 혼란스럽고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많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이걸 다음 영상의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써니에게 알려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에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 한국은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아직도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답답했죠. 그래서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다른 유튜버들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 되고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최고 5배는 더 벌 수 있으니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올 수밖에 없다는 불법 체류자들의 사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법을 어기는 그들의 선택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왜 불법으로 남아있는 거죠?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제가 물었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전해준 대답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불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불법 체류 관련 콘텐츠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않나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 연루가 많은 걸 알려줄 거예요. 전에는 그저 재미있는 영상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영상이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게 됐거든요. 책임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밤이 늦도록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드물더라고요. 이런 안전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 한국법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겠죠?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멋진 나라를 사랑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의 안전한 모습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알려주는 유튜버 사쿠라 유키 씨의 사연 잘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을 걱정해주시는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국인 유튜버를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면 좋을 텐데 입국 거부를 한다고 한국을 비방하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